네, 이번 비디오에서는 제가 레이텍 오버리프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레이텍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지 간단한 좀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논문을 쓸 정도로 익숙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다른 논문의 텍 파일 템플릿을 얻어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뭐 수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문법으로 쓰여지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 제일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게 이제 오버리프 페이지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개 논문들 작성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이 보이고 있지만 아마도 처음 오버리프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뭐 이제 new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new 프로젝트를 눌러서 뭐 아예 블랭크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템플릿이나 기존에 뭐 쓰던 논문이 있다 하면은 그걸 이제 업로드해서 그 텍 파일을 업로드해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오버리프가 만들어주는 그 예제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QA 이그젠플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지을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줍니다. 보시면은 뭐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삽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수식을 작성할 수 있는지, 뭐 레퍼런스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뭐 어떻게 우리가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죠. 한번 좀 몇 가지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레이텍 파일인 거고 오른쪽이 그것을 컴파일했을 때 나타나는 PDF 파일입니다. 몇 개만 좀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해서 보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논문의 타이틀이 있다면 이런 데를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될 거고 author 뭐 QA 이렇게 그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될 거고 보통 그 날짜 같은 경우는 이제 디폴트로 오늘 날짜가 찍히게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냥 date라는 걸 추가를 하고서 이렇게 안에다 블랭크를 넣어주면은 잠깐 한번 컴파일 해볼까요? 뭐 컴파일 할 때는 얘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엔터 윈도우즈의 경우에는 그리고 맥의 경우에는 커맨드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날짜를 없애게 되죠. 타이틀이나 저자가 바뀌었고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날짜가 있으면 그 날짜를 써줘도 돼요. 뭐 18th February 25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절은 그 섹션이라는 명령어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abstract을 넣고자 한다면 이제 begin abstract 하고서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의 그 abstract을 넣어주고 초록이죠. 초록을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 절은 이제 서브 섹션을 시작해서 하위 절로 내려갈수록 서브를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1이 있잖아요. 보시면은 서브 섹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브 섹션까지 이렇게 총 3단계까지 있어요. 서브 섹션, 서브 섹션, 서브 섹션.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섹션 위 단위로 챕터가 들어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그냥 그 아카데믹 페이퍼의 경우에는 보통 섹션으로 시작하고, 이 시지스 같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위 챕터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하이퍼링크를 다는 경우는 하이퍼 레퍼런스를 다는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 href라는 거 이용하는 거고, 이거를 했을 때는 먼저 그 그 링크를 써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써주는 것은 실제 텍스트에 보여줄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주소는 안 보이고 그냥 help library라는 두 번째 항목만 보이죠. 그러면 이걸 클릭을 하면은 실제로는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냥 나는 뭐 주소를 그대로 노출을 시키겠다, 이러한 그뭐 숏컷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없이 할 때는 그냥 URL이라는 명령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똑같은 주소를 넣어주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소가 그대로 노출되고 걔를 클릭하면은 이동을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삽입을 우리가 종종 할 경우가 있는데, 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 그림을 먼저 업로드를 해줘야 돼요. 오버리프에다가 내가 삽입하고자 하는 그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걸 삽입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러한 양식을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begin figure, end figure 하고, 센터링은 이 그림을 가운데다가 위치시키겠다는 얘기고, include graphics 한 다음에 그 사이즈랑 그 파일명을 써주시면 돼요. 이 얘기는 line width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이 그 텍스트 안에 있는 라인의 이제 너비가 될 거고요. width를 그것의 0.25로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체 길이의 25% 정도로 내가 width를 고정시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뭐 더 크게 하고 싶으면 0.5로 해도 되겠죠. 이걸 라인 width로도 많이 쓰지만 이제 보통 이제 텍스트 width로도 많이 쓰는데, 사실상 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그림이 커졌죠.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이 참고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고 있는 이 figure라는 그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테이블 관련해서 테이블이라는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을 이용했을 때는 그 테이블이나 피규어 위치가 약간 어느 정도 좀 레이텍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가끔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가 아닌데 자꾸 거기로 이동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몇 가지 좀 트릭이 있는데, 일단 좀 잘 조절을 하시면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택이 그렇게 되니까 뭐 보통 이제 몇 가지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사람들이 뭐 흔히 쓰는 게 HTTP라고 이렇게 넣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에 위치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H라고 하면은 here,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시킬 수 있으면 그냥 이 자리 그대로 위치를 시켜라. 그게 안 되면은 탑, 이 페이지의 가장 상단에, 꼭 이 페이지일 필요 없고 뭐 그 다음 페이지일 수도 있고, 가장 페이지의 상단에 위치시켜라. 아니면은 바텀, 가장 그 페이지 하단에 위치시켜라. 그 다음에 P, 갑자기 P가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위치에 옮겨갔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니네요.
그대로인가요? 네. 아무튼 네, 그림도 마찬가지로 보통 이렇게 넣어주게 돼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해도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놓이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뭐 그럴 때는 가끔은 또뭐 저도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이걸 거예요. 대문자가 소문자가 헷갈리는데 네,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네요. 네,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무조건 였다가 이제 넣어줘라 약간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도 얘네들 바뀌진 않았네요. 얘도 아마 이렇게 하면은 테이블이 밑으로 내려갈 것 같긴 한데 해보자 한번. 역시나 이렇게 해서 잘 안 바뀌네. 이런 식으로 좀 가끔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텍 파일 상에서는 그림이 위에 있고 테이블이 아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바, 그 컴파일 된 거에서는 그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가끔은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위치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게 원래 텍의 성질이라는 거. 뭐좀 이래저래 또 하다 보면은 그림을 먼저 놓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게 잘 안 되네요. 예. 그 사실 예, 테이프.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여기 들어가기에는 너무 제가 크게 키우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간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굳이 바꾸려면은 얘를 밑으로 위치시킨다거나 그러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얘가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오기가 생기네요. 이 밑으로 넣으면 되겠죠, 설마?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위로 올라왔죠. 네, 이렇게 적고 네, 트라이얼 앤 에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고서 또 다른 뭐 본문 내용을 바꾸다 보면 또 위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이제 드래프트가 거의 완성됐다 싶을 때 그때 대해서 좀 위치를 조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 다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딱히 그 그림의 번호 혹은 여기서 이제 테이블의 번호를 붙여주지 않았죠. 근데 보면은 그 여긴 테이블 1, 피겨 1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텍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넘버링 같은 걸 다 자동으로 해준다는 겁니다. 섹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섹션, 서브 섹션이라고 써주지 여기 번호를 달아주지 않아요. 그래도 텍이 알아서 차례대로 이렇게 번호를 매겨줍니다. 그게 정말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제 목차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뭐 원하시면은 목차도 넣을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여기 있는 텍 GPT라는 거를 거의 써보진 않았는데 뭐 그거를 써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뭐 프레스 스페이스라고 하니까 자 스페이스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뭐 그림 목차를 어떻게 넣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음, 뭐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걸 알려주네요. List of figures. 대충 어, 어디갔죠? 그럼 테이블 목차는 어떻게 넣을지 짐작해 가시죠. List of tables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아카데믹 아티클에서는 목차를 넣지 않지만 그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목차, 그림 목차, 테이블 목차를 넣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왔다 였다 직접 삽입할 필요 없이
택이 알아서 다 삽입을 해줘요. 네, 그렇고 그 택을 처음에 접할 때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이 어 물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테이블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삽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정말 예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피겨라고 넘버링이 될 거기 때문에 테이블이 아니라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권장하지는 않고요. 그 직접 여기다 테이블을 만드는 게 좋은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우리가 그 행을 열이죠. 열을 구분하는 것은 앰퍼샌드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템 퀀터티 하면은 아이템과 퀀터티가 각각의 열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new line 캐릭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줄을 바꿔주는 거, 새로운 행을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 백슬래시 두 개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슬래시가 두 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새로운 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그 줄을 하나 삽입하고 싶으면은 H 라인이라는 걸 추가하면은 줄이 하나 삽입이 돼요. 음, 테이블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카데믹 아티클에서의 테이블 형태는 그 세로 바깥에, 그러니까 테두리를 넣지 않습니다. 테두리를 보통 뭐 그 상단과 하단에는 테두리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양 왼쪽 오른쪽 끝에는 테두리를 안 넣는 게 그게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뭐 굳이 내가 넣어야겠다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위에다가 줄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 위에다가도, 요새는 사실 이제 탑 룰이라는 걸 많이 쓰긴 하는데, 뭐 H 라인 맨 밑에다가도 넣고 싶다 그러면 맨 밑에다가도 먼저 줄 바꾸면 해주고 H 라인 해주면은 이렇게 넣어주죠. 양옆에도 내가 꼭 넣어야겠다 하면 걔는 여기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 양식을 정해주는 건데, L이라는 것은 내가 그 왼쪽 맞춤을 하겠다. R이라는 것은 이 열은 오른쪽 맞춤을 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버티컬 바가 들어가면은 그 가운데다가 줄을 삽입하겠다. 근데 그럼 뭐 이제 양 끝에다가 줄을 삽입하려면은 똑같이 그 버티컬 바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정말 이거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간단한 테이블은 뭐 이렇게 직접 넣어도 되는데, 특히 막 크기가 커서 이게 막 이 페이지를 넘어간다거나 좀 복잡하거나 그러면은 머리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테크닉이 있는데,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엑셀 파일로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걸 챗GPT한테 주고서 걔한테 그걸 레이텍 파일로, 그러니까 레이텍 그 파일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레이텍 언어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챗GPT가 아주 잘 바꿔줍니다. 그렇게 되고, 리스트를 쓰는 것도 한번 보죠. 그래서 뭐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그 숫자를 붙이는 게 있고 1, 2, 3, 4, 아니면 그냥 우리가 뭐 블릿을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붙이는 경우에는 보통 그 enumerate이라는 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begin enumerate, 그다음에 item 하면은 차라리 그 item like this, 뭐 item n like this 하면 여기서 보면 1 like this, 2 n like this 이렇게 앞에 번호가 붙게 되죠. 그리고 그냥 내가 블릿을 쓰겠다 하면은 그 itemize라는 걸 쓰시면 돼요. 우리가 가끔은 우리가 그 이런 리스트 안에 또 리스트를 넣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냥 그 안에서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또그 enumerate 예로 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붙는지
해서 그 안에다 또 넣으시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죠.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원하면 나는 이걸 1.1로 하고 싶다, 1.1, 1.2 그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상 그런 걸 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익숙해져야 되고 저도 사실 그런 거를 하나하나 기억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원하면은 구글을 찾아보거나 뭐 챗GPT한테 물어보거나 하죠. 여기서 한번 얘가 똑똑한지 한번 물어볼까요? 저도 전에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음, 질문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보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닌데 뭐 이런 패키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패키지를 안 써도 되거든요. 네, 별로 좋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까 거구나. 질문 한번 바꿔보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죠. 네. enumerate begin enumerate 이렇게 해서 안 돼서 물어본 건데 네, 좀 바보 같네요.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뭔가 얘가 좀 더 의미 있는 답을 준 것 같은데 한번 얘만 카피해서 한번 해볼까요? enumerate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서브 리스팅에서는 이건 이제 디폴트가 아랍이니까 사실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두 번째에서는 이렇게 포맷을 정해줄 수 있게 돼 있네요. 해보면은 어딨지? 얘도 이상하게 나오네요. 사실 얘가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레이블 에러 잠시만요. 패키지가 필요해. 여기 얘도 이 패키지를 쓰라고 하네요. 이게 필요한가 보다. 그 패키지를 여기에 추가를 하고 그럼 하면은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되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꼭 원하시면은 그런 걸 바꿔줄 수 있고요. 근데 뭐 웬만하면은 그냥 원래 디폴트 포맷을 따라가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다음으로 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게 수식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 몇몇 가지만 익히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점점 수식이 복잡해질수록 어려움을 느낄 수는 있지만 몇 개 이렇게 예제를 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수식을 이제 그 본문 중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렇게 별도로 삽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본문 중에 삽입할 때는 우리가 그냥 그 달러 사인 안에다가 수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달러 사인. 그래서 한번 따라가 볼게요. 텍스트 2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수식은 이탈릭으로 쓰거든요. 이제 텍스트 2라고 하면은 이탈릭으로 안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탈릭이 아니죠. 그리고 그 가로 열고 브라켓 열고 뭐 되게 직관적이에요. 우리가 그 서브스크립을 넣을 때는 언더스코어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슈퍼스크립을 넣을 때는 이렇게 IL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햇이라고 그냥 할게요. 햇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x 언더스코어 i 하면은 여기서 xi인데 i가 서브스크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시그마 햇2 하면은 시그마 제곱으로 슈퍼스크립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이 그릭 문자들은 대부분 백슬래시로 써주시면 돼요. 백슬래시 시그마 하면은 시그마로 여기에 표기가 되죠.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이제 좀 알아야 되죠. 이런 건 뭐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inft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를 쓰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과 같은 경우도 지금 이탈릭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라는 걸 안에 넣어줬고 뮤도 이제 그릭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백슬래시 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런 닷 같은 거는 이제 L 닷 하면 아래 점점 지키는 거고 뭐 C 닷 하면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하위 가운데 했을 때 중간에 뭐 지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처음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거고 그걸 제외하면은 사실 금방 익숙해지는데 뭐 요새는 이제 챗 GPT한테 물어봐도 되니까 그렇고요. 이 수식을 따로 쓸 때는 오버리프에서는 이 백슬래시 한 다음에 브라켓을 이용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것보다는 그냥 달러 사인 두 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도 지우고 달러 사인 두 개 안에다가 수식을 넣어주면은 걔는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논문 쓸 때는 이제 수식에도 이렇게 넘버를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것도 아니고 begin equation 그리고 얘는 end equation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숫자가 붙었죠. 근데 이제 equation이라는 명령어는 이제 하나의 줄에 수식이 다 나오면 쓰시면 되고 얘가 이제 여러 줄에 걸쳐서 수식이 표현이 돼야 되면은 뭐 eqn array나 이제 다른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게 필요하실 때 좀 찾아보시도록 하고요. 우리 이제 분수 표현도 많이 쓰죠. 분수 표현을 쓸 때는 frac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frac 하고서 처음에는 분자에 들어갈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분자의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분모에 들어갈래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워드로 수식을 쓰는 것에 비해서 훨씬 이쁩니다. 훨씬 우리가 좀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게끔 수식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 수식 작성
만약에 내가 어떤 논문에 있는 수식을 그대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뭐 좀 뭐 기호만 바꿔서 쓰고 싶다 하면은 그거 역시도 챗GPT한테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PDF 파일을 올려주고서 그 수식을 레이텍으로 바꿔줘. 그렇게 부탁을 하면은 또 걔가 똑똑하게 레이텍으로 잘 바꿔줍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이테이션 관련해서 좀 보죠. 사이테이션 관련해서 예, 그 여기 레이텍 파일 맨 마지막 보면은 이런 거 없죠. 이런 게 없는데 여기에 그, 컴파일한 이후에는 나타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얘가 이제 얘를 사이트 하는 건데 이렇게 사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비블리오그래피 하고서 샘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B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레이텍에서 그 비블리오그래피 혹은 레퍼런스 만들 때는 그 샘플에다가 죄송해요. 그 B 파일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돼요. 참고로 이제 레퍼런스랑 비블리오그래피랑 차이가 뭐냐 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예전에 찾아봤던 기억으로는 비블리오그래피는 이 논문 작성하는데 그냥 내가 참고했던 모든 문헌을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하면은 이 논문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사이트를 한 번이라도 언급을 한 논문만 포함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얘를 한번 잠깐 열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아티클 해서 내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사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린 뭐죠? 그린 웨이드 93. 뭐 어서가 누구고 타이틀이 뭐고 이어가 뭐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포맷은 우리가 경제학에서 쓰는 레퍼런스 포맷은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경제학에서는 이제 하버드 스타일을 보통 쓰게 됩니다. 하버드 스타일로 어떻게 바꾸냐? 하버드는 제가 기억한 ELS 아리컬 하버드 이거를 쓰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author, year, 그 다음에 title, 그 다음에 뭐 페이지 넘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사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앞에 이 레퍼런스 사이트 할 때 쓰는 것도 잘 안 넣어주거든요. 걔는 우리가 넷바이브라는 패키지를 써주시면 돼요. 얘를 하면은 얘가 알아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실 사이트 하는데 보이는 것도 좀 바뀌었거든요. 아까는 얘를 사이트 여기로 잠깐 갈게요. 어디 있죠? 사이트 하는 게 여기네. 아까는 요게 보였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author, year 이런 형태로 경작에서 사이트하는 형태로 나오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 이름을 기억해서 넣는 게 아니라 사이트라는 명령어를 써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 내가 이 논문을 시작할 때 어떤 페이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워킹 페이퍼를 사이트를 했는데 걔가 시간이 지나서 어디 저널에 퍼블리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열도 바뀌고 뭐 저널도 포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워드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면은 이 모든 사이트 한 데 가서 이 이열을 다 바꿔줘야겠죠. 근데 태그를 쓰면은 아까 B 파일만에서 연도만 수정해주면은 나머지는 다 알아서 수정이 되겠죠. 그 이제 그런데 아까 보시면은 잠깐 B 파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것도 어떻게 내가 기억해서 하냐 헷갈리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아무 논문이나 한번 찾아볼까요? 뭐, 그냥 제 논문을 하나 찾을게요. 네, 뭐 이런 논문을 사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글 스콜러를 이용하면 되게 편해요. 저는 이제 구글 스콜러를 크롬에다가 추가를 해놨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워드를 쓰신다면은 여기 사이즈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하버드 여기 있죠. 이렇게 카피해서 이걸 그대로 워드에다 붙이시면 되고요. 내가 레이텍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겠다 하면은 이 빕텍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빕텍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주죠.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다시 가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얘를 사이트 할 때는 요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를 놔두고 이쪽으로 옮겨갈게요. 이제 내가 걔를 사이트 하고 싶다. 지금은 제가 얘를 컴파일 해도 걔가 추가가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걔를 사이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서 방금 그거를 사이트를 한다면은 아큐스 블라블라블라 한다면은 얘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래 여기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저자랑 오서를 하나로 묶어서 쓰고 싶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맨 끝에 보통 이제 우리가 글을 쓰고 맨 끝에 그 사이테이션을 넣고 싶다 하면은 그 사이트 P 해주시면 돼요. P 해주시면 돼요. P. 그러면은 가로 안에 이렇게 그 오서 콤마 연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어, 뭐 조금 이 정도면은 레이텍이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생각하는데 그 무조건 레이텍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특히나 혹시라도 앞으로 계속 뭐 박사도 하고 싶다거나 본인의 업무가 뭐 보고서를 많이 작성해야 되는 분이라면은 레이텍을 익혀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이 슬라이드도 사실 다 레이텍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우리가 네이버 카페에 논문 양식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만약에 이 양식대로 그 레이텍 파일 작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해볼게요. 그 이제 원래 양식은 이제 이건데 여기 이제 한자도 들어가 있고 타이틀 페이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했고 그럼 내가 이 양식대로 레이텍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 뭐 저도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태그를 이용을 해볼게요. 챗GPT를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사실 제가 아까 시도를 해봤는데 아주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일단 같이 한번 해보죠.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요. 제가 레이텍 파일을 이 워드 파일로부터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 열심히 만들고 있죠. 한번 볼까요? 얘를 카피를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죠. 우리 홈으로 가서 이렇게 블랭크 프로젝트를 만들고 여기다가 다 지우고 방금 만든 거를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고서 컴파일을 하면은 뭔가 에러가 나오네요. 25. 이 키워드 넣는 부분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넣어서 언더스코어는 그냥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놨던 거고 걔를 지우고서 다시 해보면은 일단은 뭐 나오긴 나왔네요. 뭐 아까 랑은 좀 다르죠. 사실 얘가 원래는 따로 페이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네요. 참고로 지금 여기서 이제 한글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한글을 쓰시면은 에러가 나오실 거고요. 우리가 한글을 포함하고자 한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코텍이라는 것을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패키지 코텍이라는 패키지를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제 챗GPT한테 좀 수정을 한번 요구를 해볼게요. 제가 그 타이틀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PhD 디설테이션 포맷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좀 한번 보죠. 타이틀 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있네요. 한번 얘를 써볼까요? 통째로 지우고 다시 붙였습니다. 아까 얘가 에러가 났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지우고요. 좀 더 우리가 박사 논문 같은 형태가 막 이런 것도 자기 알아서 넣어줬어요. Im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보통 이런 거 많이 넣거든요. 영어로 우리가 박사 논문 쓸 때는 이런 거 막 알아서 넣어줬네요. 그리고 한글로 제가 성균관대라고 쓴 걸 영어로 자기가 막 바꿨네요. 네. 좀 더 우리가 석사 혹은 박사 논문처럼 그리고 얘도 바꿨네요. 챕터로 우리가 챕터로 바꿨고 그러네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논문을 쓰고 끝날 게 아니라면은 레이텍을 쓰는 거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